다시 한번 와린가와 가투이리아는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골든 하이트 쪽으로 향한다. 저녁무렵 일모르그 공원의 푸른 잔디는 푹신푹신하다. 나무들은 잎이 무성한 가지를 넓게 펼쳐 마치 우산을 쓴 것 같다. 두 사람 다 푸른 잔디를 밟으며 나무 사이를 걷고 싶었기 때문에 가투이리아는 토요타를 길가에 세운다. 그들은 언덕배기에 올라 아래쪽 평원을 내려다본다. 탱에타 양조장 소유의 밀과 보리 농장이다. 탱에타. 이런 게 벅찬 기쁨이겠지. 젊음의 피가 저 아래 사랑의 길고로 함께 어우러져 흘러가는 것. 와린과 가투이리아는 서로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서서 아래편의 평원과 저 멀리 언덕을 바라다본다. 우리가 함께 집에 갔을 때 당신이 한 얘기를 떠올리며 언제나 기쁜 마음이 들어요. 와린가가 말을 꺼낸다. 내가 무슨 말을 했죠? 가투이리아가 묻는다. 한 얘기가 워낙 많아서. 여자가 임신했다고 해서 부끄러울 건 하나도 없다고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애를 낳았다고 그게 병은 아니라고요. 와린가가 바로 대답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투이리아가 말한다. 오늘하고 내일은 그냥 행복하게 지내자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하나 뛰어넘은 거예요. 당신 어머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난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요. 나만 한 행운아가 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창작해내길 내내 꿈꿔왔던 음악을 완성했겠다. 게다가 이제 어떤 미인에게도 비할 바 없는 미인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얻었잖아요. 일모로그에서 도둑들과 항도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발언을 하고 있네요. 와린가가 웃으며 말한다. 그런 찬사를 바치는 사람이 또 있는지 두고 봐야겠는걸요. 하지만 난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에 가득 차서 찬사를 바치는 거라고요.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벅차오르는 이 기쁨이 정말로 뚝을 허물어 넘쳐오를 텐데 그게 뭔지 알아요? 당신의 마음에 밀봉되어 있는 편지를 내가 어떻게 읽겠어요? 사무실에서 보스 키아라가 했던 말이 떠올라 웃음기를 지으며 와린가가 말한다.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말해봐요. 그래야 당신 기쁨이 뚝을 허물고 넘쳐오를 때 거기 휩쓸리지 않게 강뚝으로 뛰어 올라가죠. 내일 나쿠루에서 우리 부모님이 축복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어요. 가투리아가 대답한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와린가가 느닷없이 묻는다. 엄마를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와린가가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는 걸 가투이리아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부모님이 유럽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와 동일시하며 늘 외국의 관습을 몸에 걸치고 살기 때문에 가투이리아는 언제나 부모님이 창피스러웠다. 내일 부모님이 와린가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가투이리아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특히 와린가에게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말이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점에 있어서만은 결심이 확고하다. 부모님이 어떻게 나오시든 와린가는 자신의 신부가 되리라는 것. 한편 더 중요하게는 와린가가 자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알 수가 없다. 내일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경멸하게 될까? 외국의 관습에 대해 자신과 자주 얘기를 나누며 비난하곤 했는데 정작 그런 관습이 부모님의 집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걸 보면 자신에 대한 마음도 변하게 될까? 바로 이러한 의혹들 때문에 부모님이 가투이리아와 그의 약혼녀를 환영하는 다가해 오라고 지인들에게 보낸 초대장을 와린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가투이리아는 아버지가 스스로 지어붙인 새 이름을 와린가가 알게 되는 게 싫다. 초대장은 금박으로 글씨를 박아놓고 가장자리는 금색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하지만 하객들에게 이러이러한 옷을 입으라고 초대장에 적어놓는 것보다도 더욱 가투이리아에게 남부끄럽게 느껴졌던 건 상점에서 선물을 사야 하는지 그 목록을 적어놓았다는 점이다. 잔치, 응고리카 천상의 과수원, 히스파니오라 그린웨이 기타이 부부가 일요일 정각 2시에 아들인 가투이리아 기타이 선생과 그 약혼녀를 환영하는 다과의 부부, 양, 박사, 교수, 의원님,
님을 초대한다 합니다. 복장. 남성은 짙은 정장, 여성은 긴 드레스, 모자, 장갑. 선물을 가져오실 생각이라면 아래 VIP 상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신사숙녀용 런던 숍 일모로그, 파리 스타일 샵, 나이로비, 로마의 여성 VIP 샵, 나크루, 회신바람, HG, 기타이 부부. 은고리카 천상의 과수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여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시편. 이 초대장이 떠오를 때마다 가투이리아는 거의 울고 싶은 마음이다. 외국의 관습을 심지어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 사람들만큼 끔찍한 모습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앵무새나 다름없으니까 와린가에게 초대장을 보여줄 수 없게 만든 바로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금 와린가가 묻는 말에 어찌 대답할지 몰라 주저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와린가가 재촉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눈을 감고 있다가 생각해요. 가투이리아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대답한다. 그러다 눈을 딱 뜨면 자, 앞에 누가 있게요? 가투이리아 부모님이지요. 그러니 보라, 와린가의 모든 의욕이 말끔히 씻겨나갈 것이니. 가투이리아가 말을 하며 와린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와린가는 가투이리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아, 내일 빨리 새벽에 와서 새들과 함께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와린가가 한숨을 쉰다. 그 목소리가 마치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하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잘 익은 과일의 매끈한 껍질 위로 이슬이 맺혀 구르듯이 와린가의 양쪽 볼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지금 골든 하이츠에는 해가 지고 있을 뿐인데 왜 그래요? 뭔데 그래요? 가투리아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갑자기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화난 거예요? 내가 농담만 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와린가가 대답한다. 내 눈물에는 신경 쓰지 마요. 가끔씩 아무 이유도 없이 울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의미 호토리 정비소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던가요?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옮기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보스 키아라와 그의 새 회사요. 관광객의 천국 개발회사. 자기랑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당신을 해고시킨 그자요? 그래요. 그와 그의 외국인 친구들이 대낮에 우리를 빨가벗겨 버렸죠. 와린가가 말한다. 그러고는 으미레리와 무키라이가 들려줬던 우화가 떠올라 신부님이 설교하듯 덧붙인다. 그래서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가 말씀하시길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니 없는 자는 남아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가투이랴가 마찬가지로 신부님 말씀처럼 그 문장의 뒷부분을 읊는다. 가투이랴와 와린가가 함께 웃는다. 그러다 동시에 웃음을 뚝 그치고서 잠깐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빠진다. 와린가가 한숨을 쉰다. 저번에 은제루사에서 내가 나쿠르데이 세컨다리 학생일 때 꾸었던 꿈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기억해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악마를 십자가에 매다는 꿈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짙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와서 악마를 다시 십자가에서 내렸죠. 그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요. 그럼요.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하지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요? 벽과 창문에 그런 그림과 벽화가 있는 교회는 아주 많아요. 그런 그림들을 보고 나면 악몽을 꾸기 십상이죠. 근데 그건 왜요? 가투이리아가 와린가의 얼굴을 살피며 묻는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꿈을 또 꿨거든요. 그리고 알겠지만 난 요즘 교회엔 거의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젯밤 꿈은 예전 것과 좀 달랐어요. 어젯밤 꿈에선 넥타이를 맨 남자들이 아예 사흘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몰래 십자가에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어젯밤 꿈에서는 악마가 십자가에 매달리자마자 넥타이를 맨 남자들이 왔어요. 장갑차에 거대한 총을 매달고 왔죠. 악마를 내리더니 장갑차들로 사방을 삥 둘러 막은 채 악마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누더기를 걸친 사람은요? 까투이리아가 묻는다. 악마를 매단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들 흩어져서 숲속으로 들어가거나 산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래를 부르면서요. 중간에 잠에서 깨버렸거든요. 괜히 그런 악몽 때문에 심란해하지 마요. 가투이리아가 와린가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 했습니다. 2년 전에 무투리와 그 동료들의 재판에 참관하려고 법정에 왔던 노동자며 농민이며 학생들을 장갑차가 몰아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오늘 일모로그에 올린 것을 당신 머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갑차 꿈을 꾼 거예요. 증명 끝. 그런 것 같네요. 마음이 좀 가벼워진 듯 와린가가 대답한다. 훌륭한 역술가가 되겠는걸요. 아이 자리를 깔고 나서서 사람들 꿈풀이 해주는 게 어때요? 돈도 좀 벌 수 있을 텐데. 그럼 꿈과 악몽을 해석해주는 프로페서 가투이리아라고 간판을 내거는 거죠. 병이란 병은 곧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초가 필요하시다면 프로페서 가투이리아를 찾아오십시오. 사랑의 묘약이 필요하시다면 내게 오십시오. 이전의 업적으로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다는 걸 처음으로 예언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와린가와 가투이리아가 함께 웃는다. 사랑을 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말은 사실이다. 사랑을 하면 괴로움도 심란함도 악몽도 모른다는 말 역시 사실이다. 사랑은 어제도 그제도 모른다. 사랑이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내일과 모레 영원한 행복의 시작뿐이다. 가투이리아와 와린가의 미래가 내일 시작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정비소 자리에서 쫓겨나고 악몽을 꾸고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눈물이 난 건 아니에요. 와린가가 가투이리아에게 설명한다. 그럼 눈물을 닦아요. 가투이리아가 대답한다. 이 눈물은 오늘 다 닦아 없앨 수 없어요. 와린가가 말한다. 왜냐하면 슬픔과 기쁨이 섞여서 생겨난 눈물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나쿠루에서 다시 말을 들어놓지 않았어요. 나쿠루는 내 슬픔의 근원이라고 속으로 생각해왔거든요. 근데 내일 바로 그 나쿠루에서 기쁨이 시작될 거잖아요. 그게 어때서요? 가투이리아가 묻는다. 내일의 나쿠루가 어째의 나쿠루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가투이리아가 와린가의 마음에 짐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나쿠루에서 눈물과 웃음이 둘 다 솟아나는 거죠. 아멘. 가투이리아가 말한다. 그러니 눈물을 닦아요. 나쿠루에서 기적이 생겨나니까요. 슬픔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잖아요. 눈물을 닦으라니까요. 자, 내가 사랑으로 닦아줄게요. 이런 거짓말 대장. 와린가가 소리치며 가투이리아를 손으로 밀어내지만 딱히 그럴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서양식으로 입 맞추는 건 어디서 배웠어요? 외국 관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고 고백해요. 흑인의 입 맞춤을 좋아한다고 고백해요. 가투이리아가 웃으며 대꾸하고는 와린가에게 다가간다. 와린가가 몸을 뒤로 빼는 중에도 그들은 계속 말을 주고받는다. 사랑의 침실 속 입맞춤과 속삭임. 가투이리아가 말하고는 무퉁구식 가락을 노래하기 시작한다. 가투이리아, 내가 이렇게 당신을 안으면 너무 꽉 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지금 그렇게 나를 안으면 너무나 편안하고 좋아요. 그대여 꼭 안고 놓지 마세요. 춤을 춰요. 그리고 함께 집으로 가요. 내 사랑. 이 춤 바깥에서 내가 떨며 기다리게 하진 않겠죠? 마지막 가락을 노래하면서 그가 와린가를 와락 끌어안는다. 무퉁구시 노래와 춤은 어디서 배웠어요? 와린가가 묻는다. 전에 얘기했던 그 노인한테서요. 악령에게 영혼을 팔아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은딩구리 얘기를 들려줬던 나쿠르 바티 출신의 그분. 가투이리아가 대답한다. 하지만 어스름이 내려앉는 언덕배기에서 음흉한 마음을 먹고 그 노래를 이용하란 얘기까지 그분이 하신 건 아니겠죠? 캄캄한 데서는 몸치도 자신있게 춤을 출 수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여기 이 위에서 나는 춤을 추리니 오와린가. 아래편 계곡은 주인이 따로 있으니 저리 가요. 이런 음흉한 남자 같으니. 와린가가 웃으며 말한다. 잔디에 벌써 이슬이 맺히고 사위가 어두워진 거 안 보여요? 이리 와요 내 사랑. 가투이리아가 그녀를 땅으로 눕히며 귀에 대고 속삭인다. 잔디는 마음대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침대이고 어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불이에요. 제12장. 일요일 아침 가투이리아가 와린가를 데리고 와보니
와린가는 채비를 다 맞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었다. 가토이리아는 처음에는 와린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서 입을 떡 벌린 채 쳐다만 보았다. 와린가는 기쿠유식으로 옷을 입었다. 위에 약간 주름을 잡은 갈색 천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돌리고 왼쪽 어깨는 그대로 드러낸 채 천의 양끝을 오른쪽 어깨 위에 모은 뒤 두 개의 꽃 모양 옷핀으로 고정했다. 옷은 길어서 발목까지 내려왔다. 가장자리는 오른편에서 모아 옷핀으로 고정했다. 허리에는 흰색 양털로 짠 띠를 둘렀는데 그 두 끈 역시 길게 늘어져 발목까지 내려왔다. 신발은 표범 가죽 샌들을 신었다. 흰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의 구슬로 엮은 목걸이를 목에 걸어 그것이 가슴 위로 아름답게 늘어져 있었다. 귀에는 은요리 스타일의 귀걸이를 했고 새까만 머리는 부드럽고 매끈했다. 와린가가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모든 아름다운 것의 어머니이자 우아함과 아름다움이라는 쌍둥이를 창조한 창조자인 미가 지금 막 빚어낸 자식처럼 보였다. 그냥 단순한 옷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것이 가투이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꺼낸 첫 마디였다. 나보다 옷감이 더 아름답다는 얘긴가요? 그렇다면 당장 이걸 벗어버려야겠네요. 와린가가 명랑하게 말했다. 향유를 바르면 매끄러운 몸을 만들 수 있지만 가투이리아가 마찬가지로 장난기 섞인 말투로 말했다. 아름다운 몸에서 향유가 나오지는 않지요. 여자에게 옷이 날개라 해도 옷이 내 여자인 건 아니에요. 내 몸을 치장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와린가가 약간 슬픈 말투로 말했다. 왜요? 가투이리아가 물었다. 지금은 목걸이나 향수로 몸을 치장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준비해야 할 때죠. 무슨 준비? 앞으로 있을 투쟁 말이에요. 그럴 날이 금방 올 거예요. 가투이리아가 곧바로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은 오늘이에요. 그것을 벗지 마요. 민족 문화를 지켜내는 싸움도 여전히 중요하니까. 그가 말을 끊고 노래를 부르자 와린가도 함께 불렀다. 가투이리아,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여성들에게 소송을 걸겠네. 하나님이 기꺼이 당신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몸, 왜 그것을 미백 크림으로 망쳐놓는단 말인가? 청년들이여, 서두르라 서두르라, 우리가 갈 것이니 달려라 달려, 더 빨리 우리 천국의 법정으로 간다. 하나님이 기꺼이 당신들에게 주신 눈, 오 백성들이여, 왜 그 눈은 외국 것만 봐야 좋아한단 말인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모든 의구심을 없애고 토요타에 올라타 나쿠루를 향했다. 가투이리아가 곁눈으로 와린가를 훔쳐보면서 그녀의 차림새와 장신구에 대해 계속 칭찬을 애댔기 때문에 와린가는 마침내 그에게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세요. 운전에 신경 쓰시라고요. 마타무처럼 가다가 뒤집히고 싶은 거예요? 이승의 삶은 그저 스쳐가는 구름일 뿐이에요. 가투이리아가 대답했다. 지금 차가 뒤집힌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겠죠. 당신이 지금 그 모습으로 천국의 문 앞에 서면 열쇠를 가진 천사들이 서로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고 앞다퉈 몰려올 테니까요. 당신이 들어갈 때 죄인인 나 역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얻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주님과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죠. 이승이 내 집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서둘러 하늘나라에 갈 생각은 없으니까 운전이나 조심해서 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당신의 이승이 내 천국이니까 당신을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는걸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딱 한 번 보고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이바샤와 길길이 같은 곳에 잠깐씩 들러 차나 음료를 마셨다. 그 옷을 입고 그런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발톱꿈치를 슬쩍슬쩍 드러내며 걸어가는 와린가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가투이리아만 그런 게 아니었다.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와린가를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오, 정말 멋진 여성인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보라고. 잘 발전시키지 못할 전통은 없는 거야. 저 젊은 여성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하겠지. 차로 돌아와서 가뚜이리하는 사람들이 하던 얘기에 덧붙여 말했다. 저 사람들 얘기가 정말 옳아요. 우리 케냐 국민들이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지 못할 민족적 전통은 없다고요. 우리 건축도 그렇고 우리 노래나 노래를 부르는 방식, 우리 연극이나 문학, 우리 기술과 경제 모두 다요. 우미레리와 무키라이가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먹어치우는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한 얘기 중에는 맞는 말이 있었다. 그가 주장한 바의 골자는 사실 맞는 얘기였죠. 항상 외국 것만 쫓아다니고 다른 사람들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누군가 이미 지어놓은 노래만 부르고 다른 나라의 독주자들이 연주하는 노래의 합창이나 해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노래를 작곡하고 우리 자신의 가수를 배출하고 우리끼리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작곡한 곡을 통해 케냐 음악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와린가가 가투이리아에게 말하고는 웃으며 덧붙였다. 가투이리아 최고. 내가 무슨 정치가도 아니니 내 재능에 대해 입에 발린 말은 그만둬요. 가투이리아가 말했다. 그런데 혁명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러시아 작곡가인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자신의 책 음악의 시약에서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음악의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라는 건 없다고 했죠. 각 작곡가들은 다른 작곡가들이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해 그냥 뭔가 덧붙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의 생각에도 동의해요. 우리 케냐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발전해갈 새로운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당신이야말로 내가 하려는 얘기에 아주 좋은 본보기죠. 당신처럼 기계를 고치고 깎고 금속을 녹여 주조하는 기계공학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다른 젊은 여성들에게도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죠. 잠시 가투이리아의 목소리가 와린가에 비해서 멀어지더니 내연기관, 특히 자동차 엔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강연하는 폴리테크닉 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동차에는 그것을 작동시키는 몇 개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차를 움직이는 힘은 연료를 태우는 내연기관에서 나옵니다. 차에 있어서 엔진은 사람에게 있어 심장이라 할 수 있죠. 공기와 연료의 혼합물을 차를 움직이는 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내연기관에는 디젤과 휘발유 두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휘발유 기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는 4개 혹은 6개의 실린더가 들어있는 통이 있습니다. 각 실린더에는 연접봉에 의해서 크랭크 축과 연결된 피스톤이 있고요. 피스톤은 공기와 휘발유를 섞어 찢는 절구공이 같습니다. 각 실린더에는 2개의 밸브가 있는데 하나는 공기와 휘발유가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기가스가 나가는 것이죠. 각 실린더에는 점화 플러그가 있습니다. 휘발유와 공기가 기화기 안에서 섞이는 겁니다. 연소는 흡입, 압축, 점화, 배기라는 중요한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그 작동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실린더 하나를 봅시다. 자, 시동 모터를 켜면 차에 시동이 걸립니다. 크랭크 축이 돌기 시작합니다. 피스톤이 실린더의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흡입 밸브가 열리고 공기와 휘발유의 혼합물이 실린더 안으로 들어와 빈 공간을 채웁니다. 이제 실린더의 바닥에 있던 피스톤이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공기와 휘발유의 혼합물을 압축하고 흡입 밸브를 닫힙니다. 점화 플로우가 불꽃을 일으키고 압축된 공기와 휘발유의 혼합물이 폭발합니다. 자, 들어오고 나가는 밸브가 모두 닫혀 있으므로 폭발해서 생긴 힘이 피스톤 아래로 밀어내립니다. 크랭크 축이 돌아갑니다. 피스톤이 다시 위로 올라가기 전에 배출하는 밸브가 열리고 배기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엔진에서 나온 힘이 클러치와 기어박스 구동축으로 전해지고 그것이 차축으로 가고 그것은 다시 바퀴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을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한 얘기는 앞으로 배우게 될 대단한 것들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옛날 생각에 빠져있던 와린가는 가투이리아가 불현듯 비난조로 얘기하는 바람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여성들의 능력과 잠재력이 타작이나 술집 아니면 관광객들이 한껏 즐기도록 나라 구석구석에 짓고 있는 저 호텔의 침대에서 다 낭비되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그저 외국 관광객들의 침대나 꾸며주는 꽃집을 만든다는 게 민족의 자존감을 얼마나 손상시키는 일이에요. 그들은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 여자들이 침대에서 얼마나 후한지 칭찬을 해야 되겠죠. 그게 진짜 칭찬이긴 한가요? 아니면 경멸에 가까운가요? 잘못이 외국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와린가가 대답했다. 케냐 남자 자신들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밥해주고 자기들 몸이나 주물러 주는 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 전에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내 꿈은 시골 여성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간단한 기계를 고안해서 제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의 가장 커다란 에너지 자원인 태양열을 이용한 간단한 기계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쨌게요.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국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던 마오마오 봉기 때 케냐 여자들이 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어쩜 그렇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다 수용소에 붙잡혀 있을 때 마을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찬양의 노래는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당신들 케냐 남자들이 그렇게 여성들을 업신여기고 억압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외국인들도 우리를 멸시하지 않을 거라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가투리아가 곧장 와린가를 달랬다. 지금 여기서 더 나은 것들이 시작될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잖아요. 상황이 달라지리라는 확신에서 나온 낙관적인 마음으로 그가 덧붙였다. 그러다가 가투이라도 문득 오늘 축하 파티의 초대장과 손님들한테 옷을 어떻게 입으라고 지시한 그 내용이 떠올랐고 부모님이 와린가의 차림새인 몸에 두른 천과 구슬 목걸이 은요리 스타일의 귀걸이를 보면 얼마나 기겁을 할지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그는 속으로 웃었다. 와린가에게 초대장을 보여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앞으로 오게 될 새롭고 더욱 생산적인 것들의 새벽이죠. 와린가에게라기보다 자신의 기분을 북돋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듯 그가 다시 말했다. 그렇게 희망을 갖자고요. 와린가가 말했다. 그러나 잠깐 있다가 자기가 한 말을 취소했다. 아니 그냥 희망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저절로 생기려니 하며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 바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애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냅시다. 가투이레가 말했다. 그렇게 해내자고요. 와린가가 따라 말했다. 이레기 반란군의 혁명. 새로운 땅의 새로운 시작 와린가가 말했다. 그렇게 될지어다. 가투이레가 오른발로 가속기를 힘차게 누르며 소리쳤다. 정말이지 나구르로 가는 그들의 여정은 즐거웠다. 라넷을 지나칠 때도 즐거웠고 빨간색 도요타를 타고 갈림길에서 응고리카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 때도 그랬다. 그리고 히스파니오라 그린웨이 기타이 부부가 사는 응고리카 천상의 과수원으로 차를 몰고 들어갈 때까지도 그들은 즐겁게 여행을 했던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신들인데 내가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카투이리아 와린가가 농장의 정문을 지나 걸어갔을 때도 그들은 즐거웠다. 마당으로 들어가 키아와 가테사, 기투투와 가탕구루, 은디티카와 은군지, 키멘데리와 카뉴안지를 비롯하여 2년 전 일모로구에서 있었던 악마의 향연 때 보았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 때조차 그랬다. 자신의 최신식 자동차에 몇몇 외국 하객을 모시고 오느라 마타무 현대식 운송회사의 로빈 으마우라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와린가는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눈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 와린가의 이모와 이모부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뭐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나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하게 만든 분이시여. 내게 힘을 주셔서 입담과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주셔서 입담과 표현할 수 있는. 이때 벌어진 일은 수도 없이 거듭해서 얘기가 되었으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었다. 내게 입담을 주소서 이 이야기를 하도록 내게 명령한 분이시여 내게 힘을 주소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가투이리아 와린가가 안뜰로 들어서자 줄무늬 바지에 짙은 연미복 제복을 입고 긴 모자를 쓰고 하얀 장갑을 낀 하인들이 그들을 맞았다. 그러곤 가투이리아 와린가를 특별실로 안내했는데 거기에서 가투이리아의 아버지가 몇몇 중요한 어른들만을 모시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가투이리아의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감을 맞아 누구보다 먼저 그녀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현대식 전통에 따르면 외아들의 신부감은 집안의 가장이 제일 먼저 맞이해야 했다. 현대식 전통. 가투이리아와 와린가가 지나가자 하객들이 양쪽으로 늘어서서 박수를 쳤다. 남자들은 짙은 양복에 주름 달린 셔츠를 입고 나비 넥타이를 맸다. 여자들은 갖가지 색깔의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모두들 모자를 쓰고 흰 장갑을 꼈다. 멀찌감치 가장자리에서 외국인 하객들과 관광객들이 화창한 날에 어울리게 아주 가볍고 간단한 차림으로 자신들이 수행한 문명화라는 포교에서 나온 우스꽝스러운 결과물을 연구라도 하는 양 앞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와린가는 밀려드는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 이모와 이모부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고개를 돌며 시선을 피하는 것이었다. 와린가는 그저 자신이 이렇게 옷을 입은 것이 창피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특별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빨간 융단이 깔려 있었다. 특별실 마루는 두께가 10cm는 되어 보이는 녹색 융단으로 덮여 있었다. 천장에는 유리로 된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린 듯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가투리아의 아버지는 색색의 쿠션들이 가득한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양쪽에는 친한 어른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의자는 조금 작달 뿐 그의 것과 비슷했다. 집단한 외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 퍼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잔치에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그렇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아들이 아버지와 가까운 어른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 돌아온다는 소식은 정말이지 사방팔방으로 퍼졌다. 와린가는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것이 바로 빨간 융단에 올라섰을 때 그녀에게 든 느낌이었다. 그것이 바로 특별실로 들어가 녹색 융단 위에 섰을 때 든 느낌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 방을 쭉 둘러보았을 때 든 느낌이었다. 그러다 불현듯 그녀의 시선이 가투이리아 아버지의 시선과 마주쳤다. 가투이리아의 아버지라고? 말도 안 돼. 와린가의 시선이 마주친 것은 은고리카의 돈 많은 노인네의 시선이었고 돈 많은 노인네가 바로 가투이리아 아버지였구나. 바로 그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높은 의자에 올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가투이리아의 아버지라고 완부의 아버지가 아버지 이쪽은 가투이리아가 와린가를 소개하려고 말을 꺼냈다. 그의 아버지가 손을 흔들어 말을 막았다. 그는 나이는 들었지만 체격은 건장했다. 양쪽으로 갈라진 흰머리 사이 정수리의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였다. 그의 표정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알 수 있도록 아들의 약혼자와 따로 얘기를 나눌 시간을 갖고자 하니 가투리아를 포함해서 다들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할 때 목소리에도 흔들림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가투이리아, 네 어머니께 가서 인사를 드려라. 그리고 여기 다른 손님들이 계신 곳으로 모셔다 드려라. 나갈 때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네 어머니께 절대 방해하지 않았으면 고맙겠다고 하고 손님들이 와린가에게 음흉한 시선을 던지며 방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렇게 혼자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보기 좋다니까 늙는다는 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다들 생각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와린가와 가투리아의 아버지만 빼고는 가투리아의 아버지라고 완부의 아버지가 은고리카의 돈 많은 노인네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가 팔을 뻗어 앞쪽 테이블 위에 놓인 성경책에 손을 얹었다. 그런데 그러는 내내 시선은 와린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입술도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말이 마치 벌겋게 달아오르는 장작이라도 되는 양 그는 어디에도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와린가는 전혀 겁먹지 않고 돈 많은 노인네의 시선을 똑바로 받아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방을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으로 바꿔맸다. 좀 앉으려무나. 돈 많은 노인네가 일어나 의자 하나를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하지만 와린가는 꼼짝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응고리카의 돈 많은 노인네가 여전히 와린가의 얼굴에 시선을 둔 채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너는 가투리아가 내 아들인 걸, 내 외아들인 걸 알았던 거냐? 와린가가 고개를 저었다. 돈 많은 노인네가 다시 일어서더니 와린가에게 말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꾸나. 와린가는 어깨를 한번 으쓱 하고는 그대로 서 있었다. Please, 이렇게 부탁할 테니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꾸나. 와린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돈 많은 노인네가 와린가 앞쪽에서 융단 위에 무릎을 꿇었다. 와린가는 마치 전혀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죄수를 바라보는 판사처럼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돈 많은 노인네는 기도를 하려고 애썼지만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낼 수가 없었다. 웃음이라도 터뜨릴 듯 와린가의 입술이 살짝 떨어졌지만 웃지는 않았다. 돈 많은 노인네가 눈을 뜨고 와린가를 올려다봤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한 그녀의 눈이었다. 돈 많은 노인네 입술이 떨렸다. 기도하려는 노력을 줬고는 일어나서 뒷짐을 진 채 융단 위를 이리저리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번 몇 발자국도 못 가 자신이 앉았던 의자나 테이블 앞에서 걸음을 멈추곤 했다. 와린가는 한시도 그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가 갑자기 서성거리는 일을 멈추더니 와린가 앞에 섰다. 이건 우리에게 내린 시련이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말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와린가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지 않은 듯 눈을 내리깐 채 그가 같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가토이리아와 네 계획이 이젠 모두 허사가 되었다는 건 알겠지? 와린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매끈거리는 그의 민머리 부분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그러자 문득 와린가는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췄다. 하지만 연민이라는 뾰족한 화살촉이 그녀의 가슴에 깊숙이 꽂힌 뒤였다. 돈 많은 노인네는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빈틈없던 매정한 마음의 벽에 금이 살짝 깐 것을 알아차리고는 말로 어떻게 그 틈을 넓혀보려 했다. 자신다, 와린가, 지금 내가 못해줄 건 하나도 없다. 정말이야, 네가 이 짐만 내게서 없애주면 너에게 못해줄 건 하나도 없다고. 플리즈, 자신다, 너를 만드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간청한다. 내 행복과 지위와 믿음과 재산과 인생 내 모든 게 지금 너한테 달렸어. 오직 이 짐에서 벗어나게만 해줘. 와린가는 웃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폐부를 찔렀던 언민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한마디 말을 뱉었다. 어떡해요? 엥고리카의 돈 많은 노인네가 와린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오랜만이었다. 와린가의 그 한마디가 창처럼 그의 가슴에 꽂히기라도 한 듯 그가 즉시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와린가의 검은 눈동자를 뚫어지게 보며 연민에서 생겨난 틈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고 믿고서 빠르게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가투이리아와 헤어져. 걘 내 외아들이다. 좀 제멋대로라서 내 뒤를 이으려 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저러고 있기는 하지만 난 걔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게다가 어떻게 보면 가투이리아는 너의 자식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 흔히 내가 살아있는 한 너의 계획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그건 엄마랑 아들이 결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아들이 내 아내와 결혼하는 거랑 똑같지. 그 수치스러움을 안고는 일가 친척과 하느님 앞에서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거다. 내 가정도 완전히 결단이 날 거야. 재산을 관리할 사람도 없게 되겠지.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거야. 자신다, 나 좀 살려줘. 어떡해요? 그러자 또 한 번 돈 많은 노인네는 와린가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다시 융단 위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두세 발자국을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네가 가투이리아와 헤어졌으면 좋겠구나. 어떡해요? 함께 나이로비로 돌아가라. 나이로비에 도착하거든 이제 관계를 끝나자고 얘기해. 걘 그저 철없는 애야. 별 상처도 안 받을 거야. 그럼 저는요? 말로 와린가를 제압하곤 했던 그 옛날의 기분이 그의 안에서 불현듯 되살아났다.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면서 다시금 고개를 드는 과거 수컷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와린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듯 팔을 뻗다가 이글거리는 와린가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재빨리 팔을 양옆으로 내렸다. 하지만 마음먹었던 말이 어쨌든 꺼냈다. 내 여자가 되는 거지. 생각해봐. 넌 예전에 내 거였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였던 너를 성숙한 여성으로 바꿔놓은 게 바로 나였다고 믿는다. 게다가 넌 내 자식을 낳았잖아. 비록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서도 그럼 가투이리아의 어머니인 당신 부인은 어쩌고요? 돈 많은 노인네는 와린가의 매력에 사로잡혀 꼼짝할 수가 없었다. 욕종이 그를 사로잡았다. 별 힘도 안 들이고 입에서 감언 이설을 술술 내뱉었다. 그가 그녀에게 살짝 다가갔다. 그의 말은 보스 키아라의 말과 단어 하나까지 똑같았다. 마치 여자 꼬시기 수업을 둘이 같이 들었거나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수백 가지 연애 편지가 실린 책이라도 함께 읽은 것만 같았다. 자신 다 개엄마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냄새 다 빠진 묵은 향수를 바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플리즈. 네 예쁜 아가씨 향기로운 내 과일 내 말을 들어봐. 오늘의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구해줘. 그리고 내 여자가 되면 나이로비든 몬바사든 아무데도 아무데도 네가 원하는 곳에 집을 얻어줄게. 여기 이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가구와 용단으로 집을 꾸며주고 홍콩이나 도쿄, 파리, 런던, 로마, 뉴욕 할 것 없이 세계 각지에서 수입한 침대니 커튼이 온갖 다른 물건들을 들여놔줄게. 말만 해. 바로 다 사줄 테니까 이 천조각 같은 옷이며 마른 옥수수대로 만든 목걸이와 귀걸이 같은 건 다 벗어던지고 유럽에서 들여온 옷과 보석으로 치장해 줄게. 쇼핑용 자동차도 사주지. 쇼핑할 때 몰고 다닐 수 있게 도요타나 코로나 따선 16B 알파스도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걸 말이야. 자신타 내 사랑 향기로운 과일. 내 오렌지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자식 가정과 내 자식의 문제도 해결하자꾸나. 어떤 자식요? 당연히 가투일이야지. 그럼 완부인은요? 걘 당신 자식 아닌가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야. 기쿠이가 말씀하시길 암소가 미우면 그 거죽도 밉다고 했잖아. 그 말을 바꿔서 나는 암소가 사랑스러우면 그 송아지도 사랑스럽다고 말해줄 수 있지. 제가 당신의 꽃이 되는 걸, 그래서 당신의 노년을 즐겁게 해주는 걸 거절하면 어쩌겠어요? 은고리카의 돈 많은 노인네는 곰곰이 생각해보는 듯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와린가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다. 그가 목을 가다듬더니 한 번도 자신의 말이나 바람을 거절당해본 적 없는 사람의 거칠고 매서운 말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420조 42분